네, 반갑습니다. 글 쓰는 DJ 래피 나왔습니다. 인문학의 인문하라 논어. 이 논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괜찮다 싶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은 이거부터 출발해 보죠. 이 포호빙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호빙하 과연 무슨 뜻일지 한번 봅시다. 이 공자의 제자들이 많죠. 예, 그 제자 중에 이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공자한테. 선생님께서 삼군을 거느리신다면, 군대를 거느린다면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슬쩍 물어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자로가 출신이 좀 거친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성격이 아주 뭐랄까 좀 괴팍합니다. 예, 자로가.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 질문을 하면서 속에는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라는 약간의 투정 어린 질문 또는 확답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 질문에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공자는 이제 자로의 이 성격이나 이런 걸 다 알죠. 무모한 성격이나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애둘러서 이제 자로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려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자와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포호빙하라는 것은 결국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무모하죠. 그죠? 그리고 빙하는 말 그대로 물을 건너는 건데, 이 하자는 이제 물 하자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보통은 황하, 강을 뜻합니다. 맨몸으로 그냥 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런 무모함,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딱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하고 도모하기를 좋아해서 성공하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무서워 이게 아니라 경계하고 뭔가 절제되고 준비하고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손으로 내가 범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 맨몸으로 황하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죠. 예.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딱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팩트 폭격, 예? 예. 팩트 폭력을 바로 그냥 뼈를 때리는, 공자가 이 자로에 바로 그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예. 포호빙하. 자, 넘어가서 이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테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를 구한다고. 부귀영화. 부를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가 있다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자의 일이라도 나 또한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구해서 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맥락. 네. 그래서 뭐 예전에부터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부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자가 하는 말은, 근데 공자가 부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예. 거부하지는 않는데, 뭐 원한다고 해서 될 수가 있다면 내가 뭐 채찍 잡는 일도 마다 하지 않겠다. 예, 않겠다. 결론은 공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람마다 이제 자신이 잘하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적성이 있고. 근데 부와 명예에 내가 구차하게 매달리지는 않겠다. 예, 매달리지는 않겠다.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매달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뭐 내가 부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혹 부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뭐 부유해지면 좋지만 혹 부유해지지 않더라 해도 불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예, 공자의 이 선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쨌든 행복이라는 기본값은 충족이 되는 거니까. 우리 인문학의 인문하라에서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 일찍 죽지 않고 집에 먹을 것 정도만 있어도 이 행복의 기본값은 만족된 거니까. 이 문장에서는 내가 부를 거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부유해지지 않는다고 막 불행해하거나 하진 않겠다. 꿋꿋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친 밥을 먹고 맹물을 마시면서 팔을 구부려 베개를 할지라도, 묘사가 아주 예술입니다. 거친 밥을 먹고 이 맹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팔을 구부려서, 베개가 없어서 팔을 구부려서 베개를 할지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않은데도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네. 마지막이 뼈를 때리는 말이죠. 의롭지 않은데도 부유하고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의롭지 않은 부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의롭지 않은 부, 그 따위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부유하지 않더라도 나는 정도로 가겠다 이거죠. 예. 정도로 가겠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나는 이미 행복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공자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허물에 대한 얘기. 요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제가 주역 공부할 때도 논어의 이 문장을 접하고 주역을 잡게 된 계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자의 철학은 거의 다 주역에서부터 왔습니다. 예. 항상 공자가 얘기하기를 주역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위편 3절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주역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공자가 원체 그때 당시에는 책이 우리처럼 종이책이 아니라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 있죠. 대나무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엮은 책이거든요. 가죽끈으로. 그 책이 그냥 공자가 주역책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 책의 그 엮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라는 말. 위편 3절, 가죽 위자. 위편 3절 3번이나 끊어졌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거든요. 그만큼 주역을 많이 봤는데 이 문장에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만약 하늘이 내게 만약 수명을 몇 년 더 주어서 50세까지 공자가 제가 듣기로 주역을 손에 잡은 게 47인가에 처음 손에 잡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늦게 잡았어요, 손에. 하늘이 내게 수명을 몇 년 더 주어서 50세까지 주역을 배운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야, 좀 더 요약하자면 하늘이 내게 만약 수명을 좀 더 준다면 나는 주역을 더 공부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이 말이거든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예, 주역을 향한 이 마음, 이 학문을 향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주역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죠. 주역도 그렇고 명리학도 그렇잖아요. 일단 모르면서 정작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으면서 모르면서 그냥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주역은 그냥 점치는 책이다. 명리학은 미신이다. 이렇게 오해들, 예, 편견들 많습니다. 주역 같은 경우도 점치는 책이다 라고만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역은 점을 치기 위한 책은 아니죠. 물론 고대 시대에는 삶의 기본 방식이 점을 치는 게 기본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역이란 책을 활용을 했을 뿐인 거고요. 예. 그냥 점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예. 주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 수양의 책, 한마디로 수양의 깊은 철학의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인간 만사의 모든 패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예. 길흉화복의 우리가 보통 화하고 흉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길복만 막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주역이란 책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람이 내려앉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어떤 수양의 책입니다. 주역이 원래는. 예. 그렇지 않았으면 공자가 그토록 주역에 예, 집착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위편 3절 주역책을 얼마나 많이 봤던지 예. 끈이 가죽 끈이 3번이나 끊어져 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유명한 말입니다. 예. 삼인행. 3명이서 길을 가면 3인행. 3명이서 길을 걸어가면 필류아사언이라. 필류아사언. 3명이서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게 참 소중한 말이죠. 예. 누구나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예.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도 누군가를 만나면 야,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항상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이 문장 속에는 그런 뜻도 있고 겸손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배워야 된다는 뜻도 있고 아주 깊은 문장입니다. 이 짧지만 삼인행 필류아사언. 3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부분을 따르려고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반면교사 반면교사를 해서 저런 부분은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저런 모습은 보기가 참 안 좋네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 인문하게 인문하라. 논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몇 문장씩만 이렇게 서로 나눠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참 좋고 여러분들도 가볍게 그냥 뭐 운전하면서 들어도 되고.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